안녕하십니까. 퀴트링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2028 대입 개편에 의해서 현재 중3학년 학생부터 바뀌는 걸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발표들이 있어 왔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예비고일 학생들, 중3 학생들이 이 내신 5등급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2028 대입 개편이 학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그냥 순수히 이게 학생들이 대학교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여러 입시 컨설턴트 분들이 영상도 많이 올려주시고 분석도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순수하게 학원 강사 입장에서 학원가가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냥 그 중에서 이제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우리 강사들의 이 머릿속에서 좀 바뀌게 될 것들, 이런 것들만 따로 주제를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일단 이거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한테는 우리가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드 파운드로 바꿔라. 인치로 바꿔라. 라고 하는 도량형이 바뀌는 느낌이 아닐까?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가이드라인을 선을 한번 잡아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제 한 10여 년간 1등급 4%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내신만 5등급제고 수능은 그대로 아직 9등급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혼동이 될 여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 느낌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키가 185다랑 키가 8피트다랑 뭔가 느낌이 확 하고 오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두들 한번 보셨다시피 현재 9등급제는 4%, 7%, 해서 4% 누적 11% 1, 2등급 이렇게 해서 이제 9등급까지 쭈루룩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개편은 1등급이 10%가 되고 2등급이 24%, 합이 34%까지가 1, 2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학원에 다니는 애들, 학원에 주로 많이 다니는 애들이 1, 2, 3, 4등급까지가 제일 많이 다니고 5 조금 다니고 6, 7, 8, 9는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6, 7, 8, 9는 좀 보기 힘들고 있긴 있는데 여기도 6도 좀 보죠. 그럼 7, 8, 9 보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내신 9등급은 진짜 제 내신 1등급보다 좀 학원가에서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보통 공부를 아예 놓고 다른 방향으로 인생을 설정한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학원에서 이제 광고하거나 막 할 때는 마치 우리 학원에 1등급, 2등급 애들이 많이 다녀요 라고 해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점수 잘 봤으니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원 다닐 것 같지만 실제로 학원에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등급은 3, 4, 5등급입니다. 이쪽 애들입니다. 여기 애들이 합치면은 3, 4, 5를 합치면은 49%잖아요. 전체 인원의 절반 정도가 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다수를 메스티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인 이 인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 4, 5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1등급 타겟으로 하거나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주는 인강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3, 4, 5등급 학생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대치동에 가서 대형 단과가도 인기가 있냐? 대형 단과라고 하면은 대형 단과랑 한 반에 100명 이상을 놓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수업이라고 하면 1등급 100명 어떻게 모아요? 1등급 100명이 모이는 케이스는 언제 있냐면요. 예전에 올림피아드 한참 활성화되어 있을 때 물리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생물 올림피아드 이런 거 할 때 전국에 있는 1등급쯤 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수업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명 되는 거지. 그거 외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서울대 면접 뭐 이런 거나 한 100명 되려나? 자,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생계형이 되려면은 2, 3, 4, 5 요 라인 안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개편 5등급제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러프하게 봐서 6등급까지라고 봤을 때 여기가 3, 4, 5, 6이 우리가 주로 먹고 사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합치면은 이렇게 딱 해서 50, 59, 66% 정도 되네요. 여기가 66%. 자, 근데 개편 5등급제 하면 3등급까지가 60, 전체에서는 위에서 66%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시멈 3등급이다. 맥시멈 3등급이다. 3등급이 6등급이랑 같다.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비슷해질래나? 싶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대충 비슷해질래나? 상위권에서는. 현재 학원에 다니는 학생층인데, 과연 3등급 애들이 학원을 다닐까 싶은 거예요. 3등급 애들이 학원을 다닐 의미가 있나? 특히 내신 학원을 다닐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질적인 얘기가 뭐 한 4등급까지 학원을 다녔다고 치면은,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 요 라인인데, 요 2등급까지만 좀 내신에 신경을 쓰고, 나머지 3등급부터는 좀 나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요거 정리 저희 학원에, 대입연구 소장님한테, 계산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현행 9등급제랑 내신 5등급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내신 교과로 대학 가는 경우, 하고 학종으로 대학 가는 경우, 요 두 개 있잖아요. 내신을 끼고 현재 대입 전형으로 봤을 때, 몇 등급이랑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완전히 똑같을 순 없죠. 학교마다 이 내신 등급의 의미가 좀 다르니까. 강남에 제일 유명한 휘문고에서 내신 3등급 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의 비학군지 일반고에서 내신 3등급 받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는 러프하게 빼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쯤이다라고 좀 정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요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보십니까? 9등급제에서 내신이 1.5다. 내신이 1.5다. 그러면 이게 1.1이랑 똑같거나 1.0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2등급이 한 번 끼는 순간에 내신 평균 1.5를 넘어가는 느낌이 확 하고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거 그냥 대놓고 그어드릴게요. 의대나 서울대를 지원한다. 이게 의대하고 서울대는 지금도 이제 성격가 상위권 의대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탑3 의대하고, 탑5까지 칠까요? 탑5 의대하고, 그 다음에 서울권 의대하고, 지방 메인 의대하고, 뭐, 삼룡이 이런 데하고, 이런 의대하고는 그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최상위권 기준으로 격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두루뭉술하게 의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대라고. 의대라고. 얘가 만약에 그 학군지 메인 학교에서 내신이 1.1이 나왔다. 그럼 얘는 서울대 의대 집어넣거든요. 1.5 안쪽이다. 그럼 서울대 의대를 일단 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일반고에서 내신이 1.5가 나왔다. 그럼 얘네 서울대 지원하면은 될랑 말랑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현행에서. 학종을 잘 쓰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보는 겁니다. 러프하게. 여기 디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서도. 이거 입시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신 1.0과 1.25와 1.150 현행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학교별로도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는 거니까. 1.1이 1.5입니다. 여기가 서울대 의대 지원 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디테일은 많이 다르다. 자, 건동홍수 라인까지 서성안을 보니까 여기 디테일이 너무 달라갖고, 학교마다 너무 달라갖고, 건동홍수이라고 하면 서울의 상위 13개 대학교, 뭐 이쯤까지 들어가나요? 서연고, 서성안, 중경, 외시, 이 다음 라인까지. 한 15개 학교, 17개 학교. 요 라인까지 해서 봤을 때 9등급제에서 내신 3등급 3.0 안쪽 2점 몇이다 그럼 한번 지원을 했어요. 합격, 불합격은 학교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지원을 했는데 이제 5등급제에서는 2등급이 넘어가면 얘가 2점 몇이 찍는다 그러면 건동홍수도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지원 자체가 힘들어요. 합격이 아니라 지원 자체가. 자, 인서울 어떻게든 서울을 가겠다 라고 하면 2.25입니다. 지금 3.5 안쪽이면 어떻게 한번 들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요거 넘어가면 사실상 서울 학군지 학생들도 그 정시나 논술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서울 학군지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 맥시멈. 근데 2.25 안쪽이 들어와야 돼. 인서울 지원 가능한 게.
우리가 이제 예비 고1, 즉 중3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얘기해주면 합격이다가 아니라 지원 가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이 나오면 서울대 의대 지원, 의대나 서울대 지원 가능한 거다. 이건 학교 레벨별로 다르다. 자, 그 다음에 2자가 찍히는 순간에 건동홍숙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 다음에 2.25를 넘어가면 얘가 2.3이 찍히는 순간 그 넘어가면은 여기가 사실 2.5가 절반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5등급제 2.5면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저도 계속 이걸 여러 번 봤어도 머릿속에 이 현실감이라고 그래서 이게 잘 안 생기는데 아니 내신 2등급이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5등급제에서 2.0이면 40%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2.25를 넘어가는 뒤에는 미달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 플러스 선호 학교 심화 플러스 수도권 학교 서울권 학교 선호도 심화 때문에 나머지 학교들이 될 테니까 미달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요. 2.25가 넘어가면 아무리 날고기는 입시 컨설턴트 분들도 그때 그해 해마다의 그 지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요 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으실 겁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빨간 라인 친 것만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래야지 이거 안 헷갈립니다. 안 헷갈려.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서 대학 보냈던 애들 내신 등급이 머릿속에 우리 뇌리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개 헷갈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엄청 헷갈리고 있거든. 자,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프한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이거 딱 만들어주셨는데, 그거 보고 나서 한참 동안 헤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등급, 5등급은 우리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바뀐다. 자, 그럼 학원은 어떻게 바뀔 거냐? 학원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 실제로 부딪혀보면은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지고 많은 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직접 부딪혀봐야 되고, 그 지역마다 다 다를 겁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제일 관전 포인트는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와서 나 좀 중학교 때 방구 좀 꼈는데 공부 좀 하고 A 받았는데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나 웬만하면 막 앞에서 여기저기 학원 설명에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유명 컨설턴트 막 그러면 이런 거 비슷한 거 얘기해 숫자는 조금 달라지면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1점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1점대. 근데 2등급이 떠서 나는 2.0이잖아. 나 그럼, 나 건동숭도 안 돼? 그럼 정시해야지, 정시. 아직 시간이 많은데. 수능 계속 공부해서 파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 무조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첫 중간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건가? 근데 1등급 상위 10%잖아요. 지금 2등급이잖아요. 안 나오면 어떡할 건가? 메인 과목들의 평균을 냈는데 얘가 2가 넘어버려. 아니면 1점대 후반이야. 그러면 어떡할 건가, 얘네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거라고 자기는 믿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거 지금 9등급제에서는 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야. 그럼 잘하는 거 있으니까 다음에 잘 보자고 넘어가는데. 그죠? 근데 요번에 5등급제인데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 이렇게 떴어. 그럼 1.75잖아요. 맞나?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얘 그래도 스카이 지원하겠다고 할 텐데 고1이면 얘네들을 어떻게 학원에 잡아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얘네들이 계속 내신 수업을 들을까 말까? 자, 그 다음에 3등급 35% 누적 35%에 66% 사이에 있는 학생들 얘네들한테 내신을 계속 하라고 할 논리가 있을까 우리가? 35에 3등급에 3등급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네. 여기 죄송합니다. 이쪽 여기 있는 애들 이 2를 넘어가는 애들한테 내신은 여기는 거의 그 미달의 영역이 될 확률이 높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네들한테 내신을 계속하라고 할 만한 논리가 생길까? 아마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본인 모의고사 점수 보면은 이쯤 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 점수가 좋다고도 판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신 잡고 가라라고 해야 되는데 이 3이면은 지금 5, 6, 5, 4, 5, 6이냐, 4, 5, 6. 현행 4, 5, 6등급이란 말이에요. 거의 5등급 애들인데 이 친구들이 현재 학원에 다니나 얘네들이 수학학원, 수능 학원으로 가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1학년 때부터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난 유튜버 하겠다. 이 학원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다닌다 하는 애들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학원 현장에서 나올까? 그리고 한 번 3등급이 계속 3등급은 아니잖아요. 또 잘 찍으면 2등급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아이들의 멘탈 관리나 학업 지도나 대입 지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너무 러프해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1 수능반이 생길까? 고1 수능반. 고1 수능반. 그럼 여기서 1등급이 안 나와서 그럼 수능반으로 바로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수능 일반적으로 입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급간이 너무 러프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이든 어느 대학이든 간에 2등급이라고 해서 2등급 제일 꼭대기 있는 애랑 마지막에 있는 애랑 구별이 안 돼요. 1등급도 현행에서 1등급 애들이랑 2등급 애들, 3등급 극초반 애들이, 2등급까지는 2등급 애들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인원수 모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든 나눌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툴 가지고 나누는 거 수능 최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정시로 가도 지금 학생부를 반영하는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 점점 학생부 반영 한 20%까지 늘려가고 있겠다. 그럼 아예 이걸 놓을 수도 없어. 학생 입장에선 내신을 아예 놓을 수도 없는데 정시로 튼다고 해서 이것도 근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와. 그럼 무슨 방법이 생길까? 자, 다음 4% 1등급과 10% 1등급이죠. 그리고 11%까지 2등급하고 34%까지 2등급은 엄청난 모수의 차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등급을 따기 쉬워진 건 많아요. 맞아요. 등급 숫자만 보면은 등급이 나오기 쉬워진 건 맞아요. 그러면 난이도가 쉬워지면 항상 인강이 강세였습니다. 온라인이 강세였어요. 난이도가 쉬워지면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인강으로 대처가 안 돼요. 왜냐면 인강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야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건데 대상자가 최상의 난이도는 인강이 없는 그런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인강 학습과 유튜브 뭐 이런 데에서 이 유튜브로 학원 차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 한번 제작을 할 텐데 자, 이 온라인이 강세가 계속 될 건가? 우리의 세상은 점점 온라인 디지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하지만 오프라인에 아예 없어지진 않죠. 이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에 대항하는 무언가를 지금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지금 눈에 딱히 보이는 건 학생 관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학생 관리. 오프라인에는 더 큰 결속력, 유대감 이런 것들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투자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한 반의 인원수를 많이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의 경쟁이 좀 더 격화되지 않을까. 온라인이 좀 더 이 시장에 마켓쉐어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자체도 온라인이 디지털이 훨씬 더 익숙한 세대들이 올라오니까요. 이것도 관전 포인트고 여기에서 플러스로 분명히 내신의 서어 논수령을 증가시킨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기사가 나왔죠. 어제라고 해야 되죠. 어제 기사가 나왔죠. 수능 2회를 이틀씩 2회를 실시하는데 뭐 1차에서는 기초 과목하고 2차에서 선원수를 보겠다. 이거 저거잖아요. 예비고사 본고사잖아요. 옛날에 예비고사 본고사냐 이게. 아니 그래서 이게 한다. 근데 서 논수령이 증가한다. 그럼 내신에서 서수령 논수령을 증가한다고 하는데 현재 내신 수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 이 서수령과 논수령이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공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시기가 힘든 현실에 있기 때문에 본인 기분과 그 다음에 학생들 상황과 학부모 클레임과 이런 거에 따라서 선원수령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고 사실은 서수령과 논수령도 객관성이나 내신 문제 한번 잘못 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또 암기식 서수령, 논수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변수를 좀 없애려면. 정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정답이 여러 개면 또 이게 누구 부분 점수 주네 안 주네 가지고 엄청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게 바로 다이렉트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전부 다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디지털 교과서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 기대보다 좀 허접하거나 우리가 되게 익숙해 있는 IT 대기업들, IT 빅테크들 이 서비스를 쓰다가 IT 빅테크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 IT 스몰테크 스타트업들이 만든 스타트업 수준에서 만든 디지털 교과서가 있는데 이 교과서 분명히 에러도 많이 날 거고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바뀌는 것도 많이 생기고 초반엔 다 그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개발상. 이 초반에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을 때 지금 디지털과 일반 그 교과서를 병행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고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로 패드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와서 종이 교재로 수업하는 게 맞는 것인가. 물론 학부모들이나 어른들은 종이를 더 선호하죠. 우리는 종이 매체가 더 익숙하고 종이로 공부해야 공부한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고교 학점제에서 이게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말로 잘 자리를 잡을까. 교과 과정이 개편됐는데 이 개편된 것들이 이것들이랑 잘 맞물려서 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학원 강사들이 현장에서 매년 체감하고 있는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이 문제가 이 교육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이 거쳐가면서 얼마나 적응하고 얼마나 다른 현상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냥 제가 있는 현장, 그러니까 목동에서 느끼는 학력 격차는 이래요.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한 30%에서 35% 되고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들이 한 30% 되고 공부 좀 이제 안 하는 게 안 해. 내 인생에서 공부는 좀 놓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게 한 30% 35% 됐다면 자, 지금은 공부를 하는 애들이 한 15%에서 20% 안쪽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공부할까 말까 비중이 한 10%, 20%밖에 안 되고 한 전체 한 50%를 나는 공부 놓고 유튜브 할까 먹방 찍을까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적어지는 것 같아. 엄마 말 듣고 그냥 학원은 나오는데 학원에 와서도 크게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점점 비중이 주는데 이게 그냥 코로나 이후로 격차가 늘어난 거는 선생님들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지역마다 비율 차이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내년은 학원에 환장의 대콜라보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모두가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학원이나 선생님들은 이러한 정해진 사항들을 보고서 예측을 한 다음에 시장을 개혁하는 새로운 방법론들을 들고 나와서 시장에 도전하신 분들이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머리가 좋고 효율성을 따지시는 분들은 그 중에 성공한 거를 항상 관찰하고 있다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진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안정 성향이신 분들은 1년은 두고 보자 라고 하실 겁니다. 1년은 두고 보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변동사항들이 제가 생각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니까 이거 많고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학원에 혼돈이 생기고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냐. 기존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왔던 것들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귀찮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특히 통합 과학 선생님들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고 계시던데. 자,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이렇게 입시 정책이 한번 바뀔 때마다 스타 강사 라인업이 바뀌었고요. 시장을 주도하는 학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야망 있는 선생님들 기회가 왔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 시장 개척에 내가 시장에서 탑 클래스로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